치유농업의 이해. 치유농업의 이해.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정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 농촌 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치유농업 시설이란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 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 장비를 포함해서 시설을 말한다. 치유농업 서비스란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정진하기 위하여 치유농업 자원, 치유농업 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치유농업사란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제11조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치유농업, 도시농업, 사회적 농업의 개념을 비교하시오. 치유농업은 아그로 힐링, 도시농업은 어반 아그리컬처, 사회적 농업은 소셜 파밍, 치유농업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것으로 농업진흥청이 주관하고 있고 치유농장에서 인정 도입 예정인데 치유농장에서 진행이 되고 치유농업의 목적은 국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정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 농촌 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도시농업은 어반 어그리컬처,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고 있고 도시농업 체험장 텃밭을 약 19만 개 정도 운영하고 있다.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 도시농업 체험장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도시농업이라고 한다. 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회적 농업, 소셜파밍은 현재 국내 법률적 근거는 없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고 사회적 농장이라 해서 전국에 약 83개소가 있고 자연과 함께하는 농장, 소셜팜, 즉 farm.kr의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다. 개인의 사회적 농업이란 개인의 필요성과 공공지출 감소의 관점에서 사회보건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의 돌봄과 교육과 고용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사회적 농업이라고 한다.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의하면 농업 농촌의 공익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식량의 안정적 공급. 두 번째, 국토 환경 및 자연 경관의 보전. 세 번째, 수자원의 형성과 함량. 네 번째, 토양 유실 및 홍수의 방지. 다섯 번째, 생태계의 보전. 여섯 번째,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이렇게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 6가지는 다음과 같다. 농촌 어메니티가 무엇인가? 농촌 어메니티란 치유농업에서 활용하는 농촌 환경 문화 자원은 농촌 지역의 특유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지역 특산물 등 지역의 정체성과 농촌다움을 바탕으로 인간에게 즐겁고 쾌적한 감성을 제공하는 휴양적 경제적 가치를 지닌 모든 유무형 자원을 농촌 어메니티라고 한다. 다른 말로 하면 농촌 어메니티는 농촌다움을 뜻하는 거지.
농촌지역 특유의 정체성, 농촌다움을 바탕으로 인간에게 즐겁고 쾌적한 감성을 제공하는 휴양적, 경제적 가치를 지닌 모든 유무형 자원을 농촌 어메니티라고 한다. 치유농업의 사회경제적 가치, 국내 연구에 의하면 약 3조 7천억 원에 이르는 사회경제적 효과가 있다. 치유농업은 이렇게 2019년도에 나왔고 2021년도에는 농진청 연구 결과 일자리 창출, 신규 시장 확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치유농업 정보막 편익 산출에 따르면 가상가치평가법 CVM 컨틴전트 밸류 메소드 CVM을 통한 치유농업의 사회경제적 가치는 1863억이다 라고 나타났고, 일자리 창출 가치는 치유농업 시설 개소당 평균 4.5명 고용 창출을 통해서 2025년 예상하는 일자리 수는 4,500명이라고 나타났다. 이와 같이 생산적인 측면을 제외하고 비시장적 재화에 해당하는 치유농업의 경우에 주로 간접적 편익을 추정하는 방법하고 직접적 편익을 추정하는 방법을 활용해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데, 직접적 편익 추정 방법을 사용하면 조건부 가치 측정법, 즉 가상가치평가법, 동일한 말이지, CVM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고 가치평가 금액의 과대 추정을 예방할 수 있다. 간접적 편입 추적 방법의 경우에 다양한 평가 방법이 제시되고 있으나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대체법과 컨조인트 분석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치유농업의 사회경제적 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면 좋을까? 2019년도에 약 3조 7천억에 달한다라고 보고된 게 있는데, 2021년도에 농진청에서 정보망 편익 산출에 따르면 가상가치평가법 CVM 컨틴전트 밸류 메소드 CVM을 통해서 치유농업의 사회경제적 가치는 1863억 원이다 라고 나타났다. 일자리 창출 가치는 치유농업 시설 개소당 평균 4.5명을 고용한다고 봐서 2025년까지 예상하는 일자리 수는 4,500명이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는 치유농업을 농업과 마찬가지로 생산적인 측면을 제외하고 비시장적 재화에 해당한다고 보는 거지. 비시장적 재화, 치유농업을. 그래서 이 경우에 주로 간접적 편익 추정 방법하고 직접적 편익 추정 방법이 있다. 그래서 직접적 편익 추정 방법은 조건부 가치 측정법 혹은 다른 말로 가상가치평가법 CVM 컨틴전트 밸류 메소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가치평가 금액의 과대 추정을 예방할 수 있어서 좋다. 간접적 편익 추정 방법을 쓰는 경우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대체법과 컨조인트 분석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자, 그러면 편익 추정하는 방법, 직접법은 가상가치평가법 혹은 조건부 가치 측정법, CVM 다 똑같은 말인데, 이것은 이거 농진청에서 2021년도에 평가했는 방법이잖아. 치유농업을 비시장적 재화라고 보니까 치유농업의 변화에 대한 가상적 상황을 만들고 여러 조건을 부여한 다음에 각각의 상황 변화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각 상황마다 어느 정도 돈을 지불할래? 라고 물어서 설문조사로 물어서 직접 개인의 응답을 다 받아서 그걸 분석했더니 1863억이라고 나온 거지. 사회경제적 가치가 치유농업이. 그러면 간접으로 평가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직접 상황마다 돈을 직접 매기지 않고 대체법, 예를 들면 대체법은 대체 가능한 재화의 가격을 이용해 가지고 평가하는 거야.
예를 들면 논의 홍수 조절 효과를 홍수 조절 댐 건설비하고 운영 관리비로 평가하는 식인 거지.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적절한 대체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지. 대체법. 그 다음 방법은 간접법, 컨조인트 분석법이 있어. 컨조인트 분석법은 예를 들면 소비자가 원하는 속성을 수준을 다 찾아내서 속성별로 제일 원하는 것들을 다 모아서 최적의 신제품을 하나 만든다고 보는 거지. 그리고는 그거에 대한 피조사자들의 지불 의사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특정 재화의 화폐 가치를 평가하는 질문을 직접적으로 제기하지 않고 하나 이상의 특정 속성 대안들을 포함하는 선택이나 선택 집합을 제시해서 다중 속성과 피조사자의 지불 의사액 간의 상충관계까지 추정하는 것, 컨조인트 분석법. 소비자가 원하는 속성별로 수준을 찾아내서 최적의 신제품을 하나 만들어 소비자가 원하는 걸, 그리고 그거를 피조사자의 지불 의사액 간의 관계까지 추정해서 분석하는 거. 그게 컨조인트 분석법이야. 컨조인트 분석법하고 조건부 가치측정법하고 많이 유사한데, 조건부 가치측정법은 가상적 상황을 각각 내놓고 각각마다 돈 얼마 낼래? 이렇게 묻는 거고, 컨조인트 분석법은 소비자가 원하는 속성별로 제일 원하는 수준을 찾아내서 최적의 신제품을 하나 만들어서 그거에 지불을 얼마 할래? 이렇게 묻는 거의 차이야. 자, 그 다음 특성가격법. 특성가격법은 비시장적 재화의 수준이 자산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편익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특성가격법, 헤도닉 프라이스, 특성가격. 이거는 예를 들면 자연환경이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을 해서 자연환경의 편익을 추정하는 거지. 자연환경의 편익을 추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시장에서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자연환경에 그걸 계산해가지고 오히려 역으로 자연환경의 편익을 추정하는 방법. 그래서 자산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비시장적 재화, 정말 말하자면 치유농업의 가치를 자산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편익을 추정하는 방법인 거지. 그게 특성가격법. 그 다음 여행비용법은 특정 지역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분석을 해서 비시장적 재화, 즉 치유농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지역 방문 여부나 횟수에 대한 결정 문제를 분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직접 평가하는 건 편익 추정하는 건 조건부 가치 측정법, 가상가치 평가법이 있고 간접으로 편익 추정하는 방법은 치유농업의 대체법, 컨조인트 분석법, 특성가격법, 여행비용법이 있다. 치유농업의 혜택. 먼저 치유농업은 치유농업 서비스 받는 대상자에게 건강의 회복, 유지 정진, 사회적 편익을 제공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지. 치유농업 서비스의 목적에는 세 가지가 있다. 예방, 치료, 재활. 예방, 치료, 재활. 치유농업은 전생에 걸쳐서 인간의 신체, 인지, 심리, 사회적 영역에서의 예방, 치료, 재활 효과를 도출한다. 종사자는 소득 창출, 치유농업 대상자는 건강유지 정진, 대상은 전국민이 될 수도 있고 좁게는 특수목적 대상에 될 수도 있고 치유농업을 제공하는 기관은 소득 증대, 국가 및 지자체 지원금의 확보, 자기개발 역량 향상, 시장 및 네트워크 확대 이런 혜택을 볼 수 있고 국가 차원에서는 어떤 혜택이 있나? 보건 서비스 확대를 통해 보건 비용의 절감, 국민 건강 정진,
관련 산업의 일자리 확대 이런 것을 혜택을 볼 수 있다. 치유농업사의 가치와 윤리에 대해서 고민해보자. 가치란 바람직스러움의 기준이고 믿음이고 또는 신념인데 윤리라는 것은 행동하는 가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 윤리는 또 다른 말로 하면 도덕이다. 도덕이라고 하면 친절과 예의 바름, 정직, 의리, 배려 등으로 설명이 된다. 그렇다면 치유농업사는 어떤 가치와 윤리를 가져야 하는가? 첫 번째, 대상자에 대한 인간과 돌봄의 이해. 치유농업 현장에서는 대상자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다. 돌봄이라는 것은 치유농업사와 대상자 사이의 상호 교환적인 관계 속에서 대상자를 연민이나 동정이 아닌 균형을 유지하여 공감을 하고 감정적으로 적극적인 개입, 예를 들면 주의 깊은 경청이나 지지나 함께하기 등으로 통해서 대상자를 돕는다. 이때 치유농업사는 균형을 유지한 공감을 위하여 진실성이나 직면이 필요한 상황에 그 진실을 온정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 또한 치유농업사의 윤리에 해당한다. 치유농업사의 가치와 윤리에 있어서 식물, 동물, 곤충, 환경문화, 음식자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가치와 윤리를 가져야 하는가? 식물은 인간의 필요와 욕구에 따른 도구적 존재다 라고 규정하고 식물을 생명 존중 개체의 관점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농업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물 재배에 따른 책임과 배려를 통해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치유농업사는 대상자를 안내하여야 한다. 동물과 곤충, 인간과 치유농업사는 동물과 곤충을 바라볼 때 가치와 윤리, 인간과 동물의 교감을 치유의 주요 양상으로 활용하고 있다. 치유농업에 활용되는 농장 동물과 곤충은 축산물 제공이나 식용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동물 보호와 복지의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환경문화, 농업과 농촌이 보존되어야 할 가치임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도시민, 장애인 등을 포함한 다양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치유농업에서는 방문객의 편의나 경관이나 청결 및 차별이 없는 무장애 공간들 조성하기 위해서 일정 수준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고 이는 자연경관과 문화를 손상하는가의 경계에서 갈등이 일으키기도 한다. 다섯 번째, 음식자원. 음식자원을 바라볼 때 치유농업사는 양육과 돌봄을 제공한 치유농업 자원을 식용으로 활용하거나 식물 자원 자체를 약용으로 활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현재의 치유농업은 의료적 행위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침섭적 처치는 금하고 비침섭적 방법을 통한 보완적 접근을 지향한다. 치유농업사가 가져야 할 가치와 윤리, 대상자에 대해서 식물, 동물, 곤충, 환경문화, 음식자원 활용에 대한 가치와 윤리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하면 다음과 같이 기술하면 되겠다. 직업윤리. 우리나라 자격증 체계는 자격기본법에 의해서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이 나눠지는데 국가자격은 국가기술자격과 국가전문자격이 있다. 국가기술자격은 산업 관련 기술 자격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서 관리를 하고 국가전문자격은 개별 부처의 필요에 의해서 신설 운영하는데 치유농업사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응시 자격과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국가 전문 자격이다. 치유농업사는 국가 전문 자격으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국가 전문 자격으로 치유농업이라는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격이다. 치유농업사가 전문적 윤리 관점에서 살펴보면 첫째, 치유농업사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긍지와 사명감을 가져야 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전문화된 기술을 계속 연마해야 된다. 둘째, 치유농업사는 자율적으로 윤리의 기준을 설정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자율적으로 윤리의 기준을 설정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셋째, 치유농업사는 그 직업의 특성상 사회에 대한 봉사 및 공공에 대한 서비스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 치유농업사는 전문적 윤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자신의 직업에 대한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지식과 기술을 계속 연마해야 한다. 둘째, 자율적으로 윤리의 기준을 설정하고 실천해야 된다. 셋째, 사회에 대한 봉사와 공공에 대한 서비스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치유농업사는 윤리적인 판단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윤리적인 판단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치유농업사 윤리규범과 지침이 아직 제정되기 전이어서 윤리규범과 지침 설정이 필요하다. 전문직 직업윤리 원칙 첫째, 공적인 자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둘째,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되고, 셋째, 고객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고객 만족을 추구하고, 넷째, 프로의식을 갖고 전문가로서 책임있게 업무를 하고, 다섯째, 법규를 준수하고, 여섯째, 모든 업무 활동을 숨김없이 정직하게 수행해서 신뢰를 지켜야 한다. 치유농업사 또한 마찬가지다. 치유농업 시설에서 치유농업의 자원으로 활용된 자원을 사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주요 공적 자원을 활용하는 만큼 더욱 높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한국형 치유농업은 프로그램 운영 프로세스를 사전 진단, 서비스 실행, 효과평가 이런 단계를 거친다. 사전 진단, 서비스 실행, 효과평가 이렇게 구축되어 있고, 그래서 다른 유사 사업과 차별화된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고객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고객 만족을 추구하고 그에 대한 책임 또한 치유농업사가 지고 고객의 재방문을 결정하도록 하는 요인이 된다. 치유농업사의 직업윤리. 치유농업사는 어떤 직업윤리를 가지나? 직업윤리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해야 한다. 첫째, 나는 치유농업사로서 치료적 문제를 가진 대상을 조력하고 돌볼 수 있는 전문적 능력이 있는가? 나는 대상자를 만나고 활동을 준비하는 데 성실한가? 나는 대상자의 정보 권리 다양성을 존중하고 비밀을 보장하고 있는가? 나는 치유농업이라는 일을 행복과 보람을 가져다 주는가 나에게? 내가 수행하는 치유농업이 타인과 사회,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가? 이 같은 질문에 답을 찾아가야 된다. 자신의 전문적 능력, 성실, 존중과 비밀을 보장, 나의 행복과 보람, 국가의 이바지, 대상자를 존중하고 비밀을 보장하고, 나는 행복하고 보람이 있고, 국가에는 발전에 이바지하고, 나는 성실하게 임하고, 나는 전문적 능력을 갖추고. 윤리강령. 윤리강령이란 조직과 조직 구성원의 행동을 지도하는 도덕적 표준을 공식적으로 문서화한 것이다. 윤리강령이란 조직과 조직 구성원의 행동을 지도하는 도덕적 표준을 공식적으로 문서화한 것이다. 특정 전문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적절하고 기대되는 행동에 대한 진술을 해놓은 것이다. 공공과의 사회적 약속이다. 이러한 직업윤리는 직무 수행 중에 당면하게 된 다양한 갈등과 문제 해결에 대해서 기본 지침을 제공하게 되고, 전문가의 활동이 본래의 전문적 기능을 벗어나지 않도록 보장하고, 이러한 윤리 강령은 궁극적으로
전문가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분명하게 하는 기능을 갖는다. 치유농업사의 윤리 강령의 필요성. 치유농업사의 소진. 소진이란 더 이상 스트레스를 처리하지 못할 때 발생한 직무 스트레스 반응의 한 구조이고 탈진의 정후군으로 정의되고 있고, 소진은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은 자기 돌봄이 필요하다. 자아의 욕구를 돌보는 과정, 자기 돌봄이 필요하고, 자신을 재충전하고 치료 과정 중에 경험한 스트레스나 불안 등의 정서적 반응에 관련한 모든 것을 감소시켜 나가는 활동, 자기 돌봄을 해야 된다. 치유농업사의 소진에 대하여 연구된 바는 아직 없고, 치유농업사는 자기 돌봄을 통하여 전문가로서 스스로의 소진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치유농업사의 소진. 소진이라는 것은 정의는 더 이상 스트레스를 처리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직무 스트레스 반응이다. 정상은 환자에 대한 관심이 소멸되고 부정적인 권로 태도, 부정적인 자아 개념 등의 상태를 내재하는 정서적, 신체적, 정신적 탈진 증후군이다. 소진의 원인은 내재적 요인으로는 자기 능력 한계의 절망감, 불안정한 현실에 대한 회의감, 대인적 요인으로는 전문 분야에 대한 몰이해, 직원 간의 상호작용에 따른 어려움, 부모와의 상호관계 장벽 어려움, 환경적 요인으로 보면 법률 제도 고충, 경제적 문제, 직업수행 과정 부상 및 사고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소진이 발생하면 관리하는 방법은 자기 돌봄을 해야 된다. 자기 돌봄이란 자아 욕구 돌봄 과정인데 치료 과정 중에 경험하는 스트레스나 불안 등의 정서적 반응에 관련된 모든 것을 감소시켜 나가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치유농업 정책과 제도. 치유농업 정책과 제도. 한국 치유농업의 추진 배경은 첫 번째 건강한 삶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두 번째 농촌 고령화, 도농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지방 소멸 위기에 국면하고 농촌 고령자 지수가 전국 평균의 3배에 달하고 있다. 농촌 고령화, 그다음 도농 소득 격차 확대. 세 번째 치유농업 산업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농산물 생산 공간에서 자연 친화적인 삶과 건강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기대가 높아지고 기존의 생산 중심에서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바탕으로 요구가 대두되고 있다. 치유농업의 정책 도입 배경. 정책. 첫 번째, 농촌 융복한 산업, 6차 산업이 확대. 하고자 하는 정책적 방향, 즉 지역농업을 지향하고 소비자 및 시장을 지향하고 협업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경영관리를 강화하고 ICT 도입을 통한 고도화를 촉진하는 농촌 융복합 산업의 확대, 정책 도입 배경이 그렇다. 두 번째, 사회적 비용 증가에 대한 대책과 삶의 질 방향, 고령사회로의 진입, 건강에 관한 관심 증가, 의료비 부담 증가 등 사회적 비용 증가에 대한 대책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정책을 도입했다. 세 번째, 산업과 고용 창출, 관련 전문가 배출의 증가 등으로 수요와 공급이 함께 증가하는. 그래서 한국 치유농업의 추진 배경은 건강한 삶에 대한 국민의 욕구 증가, 농촌 고령화, 도농 소득 격차 확대, 치유농업 산업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 대두에 의해서 추진됐고, 이러한 정책이 구체화되기까지의 도입 배경은 농촌 융복합 산업의 확대, 지역농업 지향, 소비자 및 시장 지향,
협업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강화, 경영 관리 강화, ICT 도입을 통한 고도화 촉진, 이러한 배경을 갖고 있고, 두 번째, 사회적 비용 증가에 대한 대책과 삶의 질 향상, 고령사회로의 진입, 건강에 관한 관심 증가, 건강 의료비 부담 증가 등에 대해서 사회적 비용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도입 정책이 방향이 잡혔고, 세 번째, 산업과 고용 창출, 관련 전문가 배출로 수요와 공급이 함께 증가하는 산업과 고용 창출의 정책 도입 배경이 있다. 치유농업 정책과 제도. 한국형 치유농업은 농업과 복지 연계를 통해서 건강회복, 유지, 정진으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함과 동시에 농촌의 새로운 활로 및 소득은 창출을 통한 농업 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하는 것을 주요 정책으로 한다. 치유농업의 추진 배경 및 필요성. 첫 번째, 저출산 고령화, 국민의 요구, 건강한 삶에 대한 국민의 요구, 고령화 도농 소득 격차, 국가 행복지수 37개국 중에 35위, 높은 우울증과 자살자 증가. 두 번째, 농촌 고령화 지수는 전국 평균의 3배, 지방 소멸의 위기. 첫 번째는 건강한 삶에 대한 국민의 요구, 두 번째 지방 소멸의 위기, 세 번째 스트레스 우울감 생활습관성 질환관리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 국민적 관심이 친환경적인 농업활동에 확산되고 있다. 농촌을 농산물 생산 공간에서 자연 친화적인 삶과 건강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기대가 또 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치유농업 관련 정책 도입 배경. 치유농업은 3차 산업, 치유농업은 3차 산업인데 농촌 융복합 산업의 확대, 6차 산업, 농촌 융복합 산업의 확대, 사회적 비용 증가에 대한 대책, 삶의 질 향상, 산업과 고용 창출. 치유농업 왜 도입한다고? 농촌 융복합 산업, 6차 산업, 사회적 비용 증가에 대한 대책과 삶의 질 향상, 산업과 고용 창출을 위해서 추진한다. 농촌 융합산업, 6차 산업 확대, 사회적 비용이 어떤 식으로 증가하고 있지? 고령사회 진입, 건강에 대한 관심 진입, 의료비 부담 증가, 환경성 질환 증가, 환경 스트레스 증가. 그러니까 사회적 비용이 계속 높아지는 거지. 그리고 산업과 고용의 창출을 높이고자. 농촌 융복합산업, 6차 산업이란, 농촌 융복합산업, 6차 산업이란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제조 가공의 2차 산업과 체험 관광 등 3차 산업을 융복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6차 산업이다. 6차 산업의 주요 특징, 지역농업 지향적이다. 소비자 및 시장을 지향한다. 협업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경영 관리를 강화한다. 역량을 높인다. ICT 도입을 통한 고도화를 촉진한다. 치유농업과 6차 산업 1 곱하기 3차, 1 곱하기 2차, 1 곱하기 2 곱하기 3차 산업이 6차 산업의 형태다. 반드시 1차가 들어가야 한다. 1차 농산물을 생산하고
농업, 임업, 축산업 생산을 하면 2차 가공과 제조를 하고 3차 체험과 판촉, 관광,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면 된다. 사회적 비용 증가, 산업과 고용 창출을 위해서 한국형 치유농업의 기본 방향. 한국형 치유농업의 기본 방향 제1차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 2022년부터 26년까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에 따르면 치유농업의 비전은 건강한 국민과 활력 있는 농업 농촌. 비전은 건강한 국민과 활력 있는 농업 농촌. 이 사업의 목표는 국민 건강 정진에 기여할 수 있는 치유농업 콘텐츠 개발 확산, 농촌 활력화를 위한 치유농업 사업 모델 육성 및 일자리 창출, 건강한 국민과 활력 있는 농업 농촌을 위해서 갖고 있는 목표는 치유농업 콘텐츠 개발, 국민 건강 정진할 수 있도록 콘텐츠 개발, 농촌 활력화를 위해서 치유농업 사업 모델 육성과 일자리 창출, 건강한 국민을 위해서는 뭐 한다고? 치유농업 개발, 콘텐츠를 개발하고 확산하고, 활력 있는 농업 농촌을 위해서는 치유농업 사업 모델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다. 이걸 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전략 과제는 4가지가 있다. 콘텐츠를 개발 확산하는 국민 건강 정진을 위해서는 첫 번째, 정책 방향 연구 개발, 두 번째, 성과 확산, 농촌 활력화를 위해서 활력 있는 농업 농촌을 위해서 사업 모델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세 번째, 기반 구축, 네 번째, 사업화 촉진. 그래서 제1차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의 정책 방향은 첫 번째 연구개발, 두 번째 성과 확산, 세 번째 기반 구축, 네 번째 사업화 촉진. 연구개발에서는 뭘 하려고 하느냐? 첫 번째 자원 발굴 및 특성을 분석한다. 두 번째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업 콘텐츠를 개발한다. 세 번째 프로그램 효과 검증 및 원리를 규명하는 연구를 확대한다. 네 번째 신산업 창출 및 사업 모델을 개발한다. 두 번째 성과 확산, 거점 기관 및 확산 체계를 구축하고, 두 번째 개발 기술을 보급하고, 세 번째 전문 인력을 육성한다. 성과 확산. 세 번째 기반 구축, 기반 구축을 위해서 실태조사 및 종합정보망을 구축하고, 두 번째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세 번째 법 제도 기반을 연구한다. 네 번째 사업화 촉진, 치유농업 품질관리 체계를 만들고, 첫 번째 사업화 촉진, 두 번째 창업 지원 및 개발 기술의 현장 실용화, 세 번째 대국민 인지도 제고 및 국제협력 교류 활성화를 하겠다. 종합계획, 비전은 건강한 국민과 활력 있는 농업 농촌. 이를 하기 위해서 목표는 건강한 국민을 위해서 국민건강 정진에 기여할 수 있는 치유농업 콘텐츠 개발 확산, 활력 있는 농업 농촌을 위해서 농촌 활력화를 위한 치유농업 사업 모델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정책 방향 4가지, 연구개발, 성과 확산, 기반 구축, 사업화 촉진. 기반 구축은 실태조사 종합정보망 구축, 전산화하고 거버넌스 만들고 법제도 기반을 만드는 거. 사업화를 촉진하는 것은 품질관리 체계 하는 거, 창업지원, 현장 실용화하는 거, 대국민 인지도 제고 및 국제협력 교류 활성화하는 거, 사업화. 한국형 치유농업의 특징. 한국형 치유농업의 특징을 말로 설술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한국형 치유농업 정책 방향. 그림을 혼자서 생각해봐. 치유농업이라는 것은
외에 이루어진 치유농업 서비스는 농작업과 각종 활동이 있고, 치유농업 자원에는 식물, 곤충, 동물, 농촌환경, 문화, 음식이 있고, 서비스 목적 유형에는 예방, 치료, 재활이 있고, 대상으로는 예방형 대상, 특수목적 대상이 있고, 시설 유형에는 농장형, 마을형, 기관형이 있다. 이 그림을 생각하면 돼. 치유농업 서비스는 농작업이나 각종 활동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치유농업 자원은 식물, 동물, 곤충, 농촌환경, 문화, 음식. 서비스 목적 유형은 예방, 치료, 재활. 대상은 예방형 대상, 특수목적 대상. 시설 유형은 농장형, 마을형, 기관형이 있다. 한국형 치유농업의 특징. 첫 번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예방, 보완, 치료, 재활, 전문 치료할 것 없이 예방형 대상과 특수목적 대상을 갖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둘째, 의과학적 효과 기반 프로그램 운영 프로세스를 쓴다. 효과 기반 프로그램 운영. 사전 진단하고 서비스를 실행하고 효과를 평가하는 단계를 거친다. 사전 진단, 서비스 실행, 효과 평가. 세 번째, 공공민간 재정과 제도적으로 연계한다. 안정적 수익 창출을 위해서. 네 번째, 전문 성능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그 사람들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형 치유농업 특징, 전국민 대상, 효과 기반 프로그램 운영, 민간 공공 재정과 제도적으로 연계해 전문 인력이 한다. 일자리 창출까지. 치유농업 추진체계. 중앙에는 농진청, 연구확산을 총괄하는 농진청이 치유농업 추진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광역으로는 도농업기술원 특광광역센터에 치유농업센터가 있어요. 시군에는 치유농장 대표 모델이 있고 그 밑에는 치유농업기관, 치유농장, 치유마을이 있다. 치유농업 추진단은 농진청에, 치유농업센터는 도농업 특별광역센터에 있다. 이러한 치유농업을 확산하는 것은 중간 활동은 또 치유농업 추진단 밑에는 누가 있어? 치유농업 확산센터가 있어. 그거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맡았어요. 연구기관은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런 데서 연구했는 거를 갖고 농진청을 통해서 치유농업 확산센터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통해서 치유농업센터로 전달되고, 한국형 치유농업의 특성. 첫 번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예방, 보완, 치료, 재활 전문 치유농업 서비스로 유형화되어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예방과 보완 치료와 재활 전문으로. 두 번째, 의과학적 효과 기반 프로그램 과정을 구성하고 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 프로세스가 사전 진단, 서비스 실행, 효과 평가를 구축해서 사회적 농업 및 농촌 관광 등 유사 사업과는 차별화된 구조를 갖추고 있다. 세 번째, 타 분야 공공 민간 재정과 제도를 연계하고 있다. 농업인의 안정적 수익 창출을 위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네 번째, 전문 인력, 치유농업 분야 신규 일자리 창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예방과 보완 치료와 재활 전문으로 나눠서 유형화되고 있고, 의과학적인 것은 사전 진단, 사전 진단과 실행과 효과 평가로 진행하고 있고,
농업인의 안정적 수익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다음에 전문 인력 양성해서 신규 일자리 창출하는 쪽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특성이다.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 그리고 크게 국가 차원에서 볼 때는 경제적 건강 회복과 유지 정진을 하니까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 농촌 쪽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는 거고, 소득 창출에서 국가적으로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거다. 치유농업 시설 유형으로는 농장형, 마을형, 기관형이 있고, 그래서 치유 서비스 목적 유형으로는 예방과 치료와 재활이 있다. 치유농업 서비스는 농작업이나 각종 활동을 통해서 하는데, 치유농업 자원은 식물과 동물, 곤충, 농촌 환경, 문화, 음식이 자원이다. 치유농업이 국가적으로 가지고 있는 체계는 농촌진흥청에서 치유농업 연구 확산 총괄하고 있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는 치유농업 확산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 확산센터에서 품질인정제도나 치유농업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도에는 도농업기술원 특광역 센터가 있어서 여기에는 치유농업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 여기 치유농업센터에서는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교육이라든지 치유농업 수요나 공급의 매칭, 인정농장 사후관리, 그 다음 유관기관 전문가 협력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치유농장 대표 모델,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치유농장 대표 모델을 운영하고 있는데, 치유농업시설의 육성과 관리,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업 표준화, 현장학습 영상을 육성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연구개발은 4군데가 있다. 국립농업과학원, 다음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그리고 국립축산과학원이 있다. 그 4군데가 자원융복합 협력을 하고 있다. 농업과학원에서는 치유관광과 곤충치유를, 식량과학원에서는 식량작물을, 국립원예특작에서는 원예치유를, 국립축산과학원에서는 동물교감에 대해서 이렇게 치유농업기관, 치유농장, 치유마을이 있어서 치유가 필요한 일반 국민 사회서비스 참여자 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치유농업사의 업무,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지속가능한 성장, 국민의 건강 정진과 삶의 질 향상, 농업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한 거다. 제2조 정의, 치유농업, 치유농업시설, 치유 효과와 안전, 치유농업 사회적 경제적 부가가치, 치유농업 서비스란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건강회복, 제2조 치유농업사의 업무 시행령 제2조 치유농업사는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 서비스의 기획 및 경영, 치유농업 서비스의 운영 및 관리, 치유농업 분야 인력의 교육 및 관리, 치유농업 자원 및 치유농업 시설의 운영과 관리. 1급은 이거 5개 다 할 수 있고, 2급은 프로그램 개발, 서비스 운영, 기획, 운영 관리, 치유농업 자원과 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할 수 있다. 서비스 운영 관리, 운영 관리 서비스 자원 시설 할 수 있고,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해서 실행할 수 있어.
1급은 치유농업 서비스의 기획 및 경영, 치유농업 분야 인력의 교육 및 관리를 추가로 더 할 수 있어. 인력 교육, 기획 및 경영, 서비스, 운영과 관리는 2급도 할 수 있고. 종합계획 제5조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시책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시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래서 계획을 조례 등을 통해 가지고 각 지방에서는 조례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시행하는 걸 기틀을 마련하고 있지. 고양시는 2021년 10월에 만들었어요. 작년 10월에.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5조 종합계획 수립 농진청은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에는 다음에 각 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작년에 1차 객관식 문제였는데 원래는 종합계획에는 포함되어야 할 사항, 현황 및 전망, 목표, 기본 방향과 목표, 그 다음 투자 중장기 투자 계획, 기술 보급 및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 교육 훈련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사업화 촉진, 정보 교류 산업 간 연계, 기타 필요한 사항. 그러니까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되는 건 현황 및 전망, 기본 방향과 중장기 목표가 있어야 되고 투자계획, 기술보급, 국제협력, 그 다음 인력 양성, 사업화 촉진, 산업 간 연계 이런 것들이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합계획 5년에 한 번씩 나오면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농진청은 종합계획이나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알리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제출을 해서 하는데 경미한 사항이 변경했을 때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경미한 사항이 뭔데? 경미한 사항은 종합계획 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단축하거나 연장할 때 2년 이내 단축하거나 연장할 때 혹은 추진하는 방법을 변경했을 경우 다른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했을 때 단순한 착오나 오기, 누락으로 그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했을 때는 뭐 해도 된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국회 상임 소위에 제출 안 해도 된다고. 종합계획을 처음 짜면 어떻게 해야 되지? 종합계획은 농진청 농촌진업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국가과학기술자문협의회의 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받고 심의 두 군데 받아야 돼.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받아서 종합계획은 그래야 되고 연도별 계획은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 농진청에서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농업진흥법에 의한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는 종합계획, 시행계획 다 해야 되고 종합계획은 국가기술자문위원회 심의도 받아야 되고 시행계획은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 전년도 추진성과 평가, 금년도 해당 연도 추진 방향과 목표,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과 투자계획,
그 외에 필요한 것들이 들어가면 된다. 실태조사 제6조 시책을 수립 수의 시행하기 위해서는 꼭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데 실태조사는 범위는 치유농업시설의 조성과 운영, 서비스의 제공 현황, 이용자 현황, 종사자 현황, 전부 다 현황인데 전부 다 현황 실태조사니까 시설 현황, 서비스 현황, 이용자 현황, 종사자 현황을 조사해서 정기조사는 5년마다 한 번씩 하되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직전 연도에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하면 되고 실태조사하는 방법은 서면조사, 현장조사 다 가능하고 조사를 했으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된다. 농진청 제7조 치유농업 정보망 구축 정보망을 구축해야 된다. 곧 정보망 구축하겠네. 그 다음 제8조 연구개발 보급 치유농업 정책과 제도 그리고 그 효과 검증에 대한 연구 그리고 기술의 사업화 연구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품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 교육에 관한 연구 기타 연구를 해야 된다. 이러한 연구 개발은 연구 용역을 의뢰하거나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보급 및 시범 사업은 관련 기술의 사업화 지원 사업, 시설의 조성과 개선 사업, 서비스 관련 기관이나 단체나 전문 인력의 협력 사업, 기타 현장 적용을 위해 필요한 거 이런 것을 시범 사업을 할 수 있다. 자, 안전위생 교육을 받아야 돼. 안전위생 교육은 심폐소생술 안전위생 교육의 내용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화재안전 관련 예방조치와 대응 요령, 식기식품 먹는 물의 관리 및 식품위생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항상 받아야 되고 이러한 안전위생교육은 연간 4시간 이상 교육을 항상 받아야 되고 그 받았다는 자료를 2년간 보관 관리해야 되고 안전위생교육 이수증을 시도지사는 발급해줘야 한다. 안전위생교육,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화재안전 예방조치, 대응조치, 식품위생 관련하는 내용은 안전위생교육을 받아야 된다. 제9조 창업지원 치유농업 관련 기술 및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장비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창업에 필요한 기술과 법률 컨설팅 지금 창업 지원을 뭘 해야 된다고 농진청은 치유농업 관련 기술을 사업하거나 창업하고자 하는 자에게 연구개발 성과를 제공하고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창업에 필요한 기술과 법률을 컨설팅을 해줘라. 제10조 지방자치단체의 치유농업 관련 사업 시행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만들어서 사업을 수행해야 되는데 기술개발 보급하는 거,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 서비스 제공하는 거, 지역별 특화 교육 체험 홍보시설 설치 운영하는 거, 그리고 창업 지원 이런 것들을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농진청은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치유농업사 자격 취득 교육을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에 농진청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된다. 시험은 응시 자격은 1급 시험과 2급 시험으로 구분해서 실시하고 제1차 시험은 선택형 시험, 제2차 시험은 논술형과 약술형이 혼합된 시험이다.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한 날로부터 2년간 해당 자격 등급에 따른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즉 2차 시험을 칠 수 있다. 제1차 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간 제2차 시험이 2년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에는 이어서 시행되는 1차 시험을 1회 면제한다. 그러니까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1차 시험을 1회 면제해준다는 거잖아. 2년간 2차 시험이 2회 미만이면 한 번밖에 안 열렸을 때는 그 다음 해에 제1차 시험을 면회해주고 다시 시험 칠 수 있도록 해준다. 농진청은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험일 60일 전까지 시험일, 시, 장소, 원서 제출 기간 그런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해야 한다.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응시 원서를 제출해야 된다. 농진청에서는 치유농업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교육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해도 못하는 사람은 첫 번째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피니까 한정 후견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후견인을 가져야 될 만큼 자신이 의사결정 못하는 사람이잖아. 두 번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그러니까 집행 관련해 가지고는 2년이 경과됐을 때 치유농업사를 할 수 있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시험을 못 쳐. 기타 법원의 판결,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이렇게 자격을 딴 사람은 치유농업사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자격을 취득한 사람 아니면은 치유농업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알선하거나 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어떻게 안 되지? 그거는 법령에서 보도록 하겠어요. 치유농업사의 배치.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 관련 교육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에 1급 또는 2급 치유농업사를 1명 이상 배치해야 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농촌진흥기관에 치유농업 서비스 제공, 치유농업 관련 교육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에 1급 또는 2급 치유농업사를 1명 이상 배치해야 된다. 치유농업사의 자격 취소. 어떤 경우에 자격을 취소하나?
다음에 해당하면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 정지를 할 수 있다. 첫 번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치유농업사 자격을 확보한 경우, 획득한 경우, 이때는 처음 발견되자마자 바로 자격 취소. 이거는 뭐지? 약술 문제. 작년도 주관식 약술 문제. 두 번째, 자격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피성년 후견인 어쩌고 저쩌고 거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로 자격 취소. 그 다음 금고 이상의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격 정지 기간이 있는데 그때 업무를 수행하면 바로 자격 취소. 네 번째,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에는 처음 발견되면 자격 정지 2년, 두 번째 발견되면 두 번째 위반하면 자격 정지 3년, 3차 이상 위반하면 자격 취소. 다섯 번째, 치유농업사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경우 1차 위반 자격정지 1년, 2차 위반 자격정지 2년, 3차 위반 자격 취소.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것은 농진청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그러니까 도지사 이상, 광역시장이나 도지사까지는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농진청장, 시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까지는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까지는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어디에다가 지방농촌진흥기관, 지방농촌진흥기관이 어디야? 농업기술원, 도에는 농업기술원, 시에는 농업기술센터인데 여기에서 하게 할 수 있고, 지방농촌진흥기관, 도에는 농업기술원, 시는 농업기술센터. 그 다음 대학 또는 대학부설기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러니까 진흥기관, 농업기술은 농업기술센터 아니면 대학이나 부설기관에서 양성을 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농업사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농진청이 양성 과정을 열 수 있나? 농진청이 여는 게 아니라 농진청은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직접 양성은 못하지 당연히. 대상이 아니다. 자, 그 다음 제14조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 두 번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 농진청장은 취소된 양성기관에 대해서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성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 취소되면 1년 동안 취소다 이 소리지. 양성기관 취소.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성 과정을 개설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 양성기관을 운영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한다. 양성기간은 전부 다 1년이야, 1년.
효과가 다 1년이야. 지정받고도 1년, 안 하면 1년, 운영 안 해도 1년. 그러면 전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벌칙. 부정한 방법으로 치유농업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치유농업사 농업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거나 그러면 양성기관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그러면 전부 다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벌칙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농진청장은 안전위생교육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안전위생교육 3가지 있었지. 그거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에게 위임을 한다. 경기도 같은 경우 경기도지사가 교육 여는 데 가서 안전교육, 위생교육을 꼭 받아야 된다는 거지. 농진청장은 농업진흥법에 따라서 농업기술진흥원에 위탁을 한다. 뭘 위탁을 하나?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 창업, 지원, 자격시험 이 3가지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 농진원 밑에 시험분석본부가 있고 치유농업 지도팀이 있고 아무튼 농업기술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사업화, 창업, 자격시험을 진행하게 한다. 그러니까 치유농장 운영자의 품질 교육은 누가 해? 농장 운영자 품질 교육은 누가 교육할 수 있다 그랬어? 안전위생교육은 시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한테 맡겼으니까 안전위생교육은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데 가고 일반 치유농장 운영자 품질교육은 농기원이나 농기센터에 가서 받으면 된다. 기초 100시간, 심화 50시간. 품질교육이 벌써 하고 있나? 아니잖아. 근데 그래. 할 예정이라는 거지. 치유농장 운영자 품질교육을 빨리 받아야겠네. 기초가 100시간이고 심화가 50시간.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에 보면 시행령 제8조에 의해서 위반 행위 횟수에 따라서 가중처분한다. 최근 3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가중처분한다. 계산을 하는 방법은 행정처분 받은 날부터 같은 위반 행위하여 적발된 날까지의 기간, 그게 3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처분을 받으면 가중처벌한다.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한 가중처분 적용 차수는 2 이상일 경우에 높은 차수에 다음 차수를 적용한다. 위반 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 각각의 처분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무거운 처벌 기준을 따른다. 2 이상 처분 기준이 자격 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 기준이 그 처분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단, 그 늘리는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합산 기간은. 처분권자 농진청장은 처분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자격 기준 중에서
치유농업사 자격을 빌려주거나 대여 알선한 경우에 자격 정지 처분으로 한정해서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인 경우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해서 해소한 경우 위반 행위 정도나 그 동기와 그 결과를 고려해서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농진청장이 감경할 수 있다. 대여나 알선했는 경우에 하나요. 그리고 과태료 부과 기준에서는 위반 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 부과 처분에서 기준이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부과 처분 받으면 가중 부과할 수 있다. 가중 부과할 때 적용 차수는 높은 차수의 다음 차수를 적용한다. 과태료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줄 수 있는데 그것 또한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 그럴 경우에 하나요. 부과권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은 과태료 2분의 1 범위에서 그거를 줄여줄 수 있는데 단 과태료 상한을 넘을 수는 없다. 늘려서 부과하는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여야 된다.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고 벌금은 1000만원 이하니까. 위반 내용이나 정도가 중대해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위반 상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위반 행위 정도나 위반 행위 동기가 그 결과 등을 고려해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럴 때는 치유농업사 자격을 취득한 것을 위반했는 경우에는 1차 위반 200, 2차 위반 300, 3차 이상 위반하면 500만원. 자격을 취득하고 이와 치유농업사는 명칭을 비슷한 명칭이나 사용하지 못하는데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했는 경우에 1차 위반 200, 2차 위반 300, 3차 이상 위반이면 500. 과태료 부과 기준에 중과 부과 처벌이 할 수 있대 500을 넘을 수는 없다.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시설 및 장비에서는 강의실 및 실습장을 각각 1개 이상 갖춰야 하고 강의실은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이고 수용 가능 인원이 20명 이상일 것. 실습장은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있어야 되고 기타 컴퓨터 빔 프로젝트 교육장비,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 법률 지켜야 되고 기타 회의실, 자료실, 상담실 등 학습자 편의시설을 갖출 것.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인력은 책임교수 요원하고 교수요원이 각각 1명 이상 있어야 된다. 책임교수 요원은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보건의료, 사회복지, 상담, 평생교육, 교육, 관광 분야 박사학위 취득한 사람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거나 1급 치유농업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책임교수 요원이 될 수 있다. 그 다음 교수요원은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보건의료, 사회복지 상담, 평생교육, 교육, 관광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분야의 기사 이상 또는 보건의료 분야의 임상심리사 1급, 국제의료 관광 코디네이터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거나 1급 또는 2급 치유농업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교수요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치유농업사 양성과정을 운영 관리하는 전담 운영 인력이 1명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그 다음 교육과정은 1급 또는 2급 치유농업사 양성과정으로 구분해서 운영하는데 1급 또는 2급 치유농업사 업무 범위를 고려해서 교육과목을 적절하게 구성할 것.
치유농업 서비스 이해, 치유농업 자원의 이해와 관리, 치유농업 서비스 운영과 관리, 이것이 1, 2, 3건이잖아. 그것들을 과목을 적절하게 운영하고, 그 다음 1급인 경우에는 치유농업 서비스 기획과 경영, 치유농업의 관리 운영 실무, 이렇게 2가지를 더 추가해야 된다. 그 밖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교육 내용은 1급 치유농업사 과정은 교육시간이 총 124시간, 이론이 50시간, 실습이 74시간. 2급 치유농사 과정은 총 142시간, 이론이 94시간, 실습이 48시간. 치유농업사 응시 자격, 시험의 응시 자격은 1급 치유농업사를 지원하려면 2급은 자격과 경력 기준 없이 양성과정 이수만 하면 되는데 1급 치유농업사가 되기 위해서는 응시 자격이 이 중에서 하나에 해당해야 된다. 예를 들면 2급으로 따고 5년 이상 경력이 있든지 농축임조경 분야 기술사이든지 그러면 농축임조경 분야의 기사이거나 임상심리사 1급이거나 국제의료 관광 코디네이터인 경우에는 치유농업사 경력이 2년 이상 있어야 되고 농축임조경 분야 산업기사이거나 임상심리사 2급이거나 직업상담사 1급이면 3년 이상의 치유농업 경력이 있어야 되고 농축임조경 분야의 기능사이고 직업상담사 2급이 있으면 치유농업 관련 업무 경력이 5년 이상 있어야 된다. 그리고 고등교육법 관련 학사학위 이상 취득해가지고 학석 박인 사람은 치유농업 하고 난 다음에 경력이 3년 이상 있어야지 1급 치유농업사를 딸 수 있고 고등교육법 관련 전문학사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치유농업 4년 이상 해야 되고 초중등 교육법에 의해서 고등학교나 고등기술학교 졸업한 사람은 치유농업 관련 경력 6년 이상 있어야지 1급 치유농업사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치유농업 관련 법률, 치유농업 관련 법에는 관광진흥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 정비법, 농지법, 농촌 융복한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이런 법들이 관련을 하고 있어요. 시설 안전관리 관련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농업재해대책법, 식품위생법,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이 관련을 하고 있다. 장애인 관련법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지원 어린이 각종 장애인 그 외에 지방자치 법규로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경기도 고양시 뭐 할 거 없이 다 조례에 관련을 한다. 그러니까 법령에 크게 치유농업 관련법하고 농지법, 농어촌 정비법,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시설안전관리 관련법, 국토계획 이용, 안전보험, 안전재해 예방, 농업 재해 대책, 화재 예방, 소방시설, 식품위생법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하고 장애인 관련하는 법들이 있다. 치유농업 해외 사례, 치유농업 사례, 치유농업 해외 사례, 노르웨이, 네덜란드, 벨기에,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첫 번째, 노르웨이는 정부 부처 통합위원회를 갖고 있고 농림부 주관에
품질관리 및 보정제도, 치유농장 협약제도를 갖고 있고 학사학위 제도, 평생교육 차원의 교육제도, 그리고 법 예산적으로는 중앙정부, 기금, 지방정부에서 농장 운영을 지원한다. 네덜란드는 치유농업 경영자 전국연합을 갖고 있고 치유농업 국가지원센터에서 이관해서 치유농업연맹이라는 것을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네덜란드는 돌봄형 치유농장, 사회복지 예산을 지원하는 돌봄형 치유농장 거주 형태로 기관이 활성화되어 있고 품질관리 체계를 갖고 있고 와게니겐 대학 연구센터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사회지원법 WMO에서 가정돌봄과 지원, 그 장기요양법 WLZ에서 주거돌봄을 지원하고 있다. 벨기에는 치유농업지원센터를 민간기관이 설립해서 운영되고 있고 치유농장 지원기관으로서 지역 수준에서 지원이 되고 있다. 벨기에는 치유농장을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법적 규정을 운영 중이고 인정받은 농장만 운영이 된다. 벨기에. 치유농장 재정 지원은 농림부에서 한다. 인정하고 농림부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벨기에. 교육은 농업인 교육훈련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 국가지원기관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다. 영국은 국가치유농업계획 NCFI를 수립해서 사회적 농업의 개념이다. 사회적 농업. 지역별 치유농업 체제를 구축해 있고 NGO 주도의 협의체인데 연계체계가 구축되어 있고 국가치유농업연구소에서 주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영국의 제도는 치유농업기관 파트너십 구축되어 있고 하프 아담스 유니버시티 칼리지를 중심으로 해서 파트너십, 치유농업과 대학이 연계가 돼 파트너로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 퍼실리테이션과 멘토링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농장 유형별 지방정부 재정을 지원하고 있고 영국은 치유농장 재정 지원, 서비스 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는 사회적 공용농장으로부터 치유농장이 확대되었다. 사회적 공용농장. 그리고 프랑스는 치유농업 네트워크가 운영되고 있고 프랑스는 치유농업 제공자 교육 훈련을 하며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정부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독일은 농업적 굴락이라 그래서 콜로니, 농업적 굴락이라는 명칭의 정신적인 장애를 지닌 자들의 치료로서의 농업이다. 그래서 정신적인 장애에 대해서 건강보험 직업병 치료 항목에서 예산을 지원한다. 이탈리아는 사회적 농업 협동조합 형태로 치유농업이 제공되고 6개 부처 협력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고 전국 사회적 포럼을 구성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치유농업이 전문인력 대학원 과정이 운영되고 있고 사회통합과 복귀를 위한 교도소 등 일부 국가지원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일본은 복지농업이다. 그래서 고용과 취업과 복지적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고 장애인의 취업과 고용을 위한 정책으로 치유농업이 활용되고 있다. 퇴직공무원을 코디네이터로 양성해서 치유농업을 진행하고 노인복지 중점으로 국가농림수산정책으로 치유농업이 진행되고 있다. 결론, 노르웨이는 정부부처 통합위원회 품질관리 보정제도 치유농업협약제도 학사학위, 네덜란드는 치유농업연맹 돌봄형 치유농장 거주형태 품질관리 와이니겐 대학 사회지원법 장기요양법. 벨기에는 치유농업 지원센터 민간의 기반이고
농업인 교육훈련센터 운영하고 있고 치유농장 인정제도 받아서 인정 못 받은 데는 운영을 못하고 벨기에. 영국은 사회적 농업 개념이고 NCFI 계획을 수립해서 국가치유농업 계획에 의해서 치유농업기관 파트너십, 퍼실리테이션, 멘토링, 치유농장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프랑스는 사회적 공용 농장으로 출발했고, 독일은 농업적 굴락이라는 명칭의 직업적 정신적인 장애에 대해서 건강보험 직업적 치료 항목 예산 지원하고 있고, 이탈리아는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이고 6개부처 협력 법률이 제정되어 있고, 교도소동 일부 국가 지원 법률이 있고 대학원에서 과정으로. 일본은 복지농업 중의 치유농업이고 장애인 취업과 고용을 위한 정책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치유농업은 국내 사례, 원예 치료를 중심으로 시작해서 2012년도, 2013년도에 열심히 효과 측정, 효과 검정, 맞춤형 개발 이런 식으로 됐고, 2013년도부터 곤충매개, 농촌치유 관광 추진하고 동물교감 치유도 추진이 시작되었다. 2021년에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서 61개의 연구개발 과제가 진행되었고, 현재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현황을 보면 수용자 사회복귀 예정자는 스트레스와 우울에 대해서 원예치료 프로그램으로 수용자 사회복귀 예정자들 스트레스와 우울에 대해서 2013년도에 재배활동과 심리적 결과를 중심으로 또 정원활동과 심리적 결과를 중심으로 진행을 했고, 암 환자를 대상으로 암 괜찮고 말고 이래가지고 소아청소년, 성인암, 말기암 이런 식으로 나눠서 스트레스 줄이고 우울감 45% 줄이고 아동 문제 행동, 그리고 우울감은 세로토닌 조사를 해서 40%가 세로토닌이 향상되었다. 행복하게 느끼도록 했고, 삶의 질이나 스트레스나 우울감은 설문조사를 해서 진행을 하였고, 일반 아동 학교 폭력 예방을 대상으로 공격성과 정서 지능에 대해서 나리꽃 매뉴얼을 만들었고, 2016년 정말로 나리꽃 매뉴얼. 그 다음 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와 공격성에 대해서 중학생 학교폭력 가해 학생 정서적 변화를 위한 원예 프로그램 매뉴얼을 만들었고, 특수교육 대상 아동을 대상으로 사회성을, 그리고 일반 아동의 인성과 긴장감을 위하여 일반 성인의 우울, 스트레스, 행복감을 위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개발 가이드를 내놨고, 2017년에 일반 성인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의 자존중감, 우울, 양육태도, 자녀의 자아탄력성, 삶의 질에 대해서 자녀가 행복해지는 부모 텃밭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생활습관성 만성질환자들, 고혈압, 당뇨, 비만 대상으로 생활습관성 질환 개선 매뉴얼 농진청에서 2019년도에 해서 안정이완은 RAHB를 Ratio of Alpha to High Beta 해서 알파파와
베타파의 비율을 따져서 알파파가 높을수록 안정 이완도 40.2%가 향상되었고, 그리고 RHB라고 해서 뇌파 긴장률을 조사를 해서 21.7% 감소되었고, 혈압, 허리 둘레 측정을 했고, 코티졸 스트레스에 대해서 28.1% 감소되었고, 인슐린 분비에 대해서 HOMA 베타를 측정을 했고, 주의 회복 지각 척도, 주의 회복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휴식, 매혹감, 주의 회복 이론, attention restoration theory, 주의 회복, restoration, attention restoration theory, ART. 주의 회복 이론 누가 내놨어? 얼리의 스트레스 감소에 중점을 뒀다면 카프라는 주의 회복 이론을 내놨다고. 자연에서 보내는 시간이 주의를 회복시켜서 더 나은 집중력으로 이끈다. 주의 회복을 위해서는 유도된 주의는 보통 어렵거나 스트레스를 주는 특정 업무에 집중하는데, 이 유도된 주의가 회복 없이 길어지면 스트레스가 피로가 높아지는데, 이러한 회복은 비자발적 주의, involuntary attention으로부터 발생한다. 이 회복을 하기 위해서 involuntary attention을 일으키기 위해서 주의를 회복시키는 환경이 있는데, 그 4가지 요소를 가져야 한다라고 카플란은 말했다. 그 첫 번째 매혹, 두 번째 벗어나기, 세 번째 확장, 네 번째 적합성. 매혹은 무의식적인 주의를 이끌어낼 정도로 매력적인 환경에서 업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지, 벗어나기. 그리고 확장, 하부 요소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환경, 짜임새 있어야 되고, 네 번째, 적합성, 개인의 선호와 가치관과 맞는 경험을 제공해주는, 말하자면 이해가 용이한 그러한 환경이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카프란의 주의 회복 이론을 적용해서 회복 환경 지각 정도를 7점 리커트로 조사를 했더니 휴식과 매혹감과 이해 용이성이, 적합성이 올라갔다 라는 것을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국립농림과학원에서 일반 어르신 경도인지장애, 치매, 안심센터 이용자들 대상으로 삶의 질, 스트레스, 우울감 인지 능력에 대해서 의식주로 즐기는 텃밭정원 인지건강에 대해서 진행을 했고, 인지건강편 2020년도에, 그리고 이거는 국립농업이 아니고 원예특작에서 했고, 국립농업과학원에서는 귀뚜라미를 활용해서 일반인과 소외계층 65세 이상 노인들 대상으로 우울감, 인지기능, 삶의 질, 스트레스에 대해서 마음을 치유하는 귀뚜라미 했고, 일반 아동, 성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호랑나비와 함께 날자라는 거, 삶의 만족도, 주관적 행복감, 자아정체감, 우울감, 스트레스. 그 다음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들, 고객 상담직 근로자들 너무 스트레스에 대해서 농촌의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치유 관광형, 교류 치유형, 휴식 치유형, 운동 치유형을 운영해가지고 결과를 낸 적이 있고, 국립축산과학원에서는 꼬꼬가 온 뒤에 학교가 달라졌어요. 일반 아동 대상으로 학교 꼬꼬 운영 매뉴얼을 내놨고,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생명 존중, 염소가 온 뒤에 학교가 달라졌어요.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생명 존중, 인성, 정서, 사회적 능력, 사회성, 공감 능력, 또래관계, 자기 효능감의 효과를 측정했고, 일반 아동 특수교육을 대상으로 토끼가 온 뒤에 학교가 달라졌어요. 학교 깡총 운영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반 아동 생명 존중, 인성, 정서, 사회성, 자아 존중감, 공감 능력, 또래 관계, 자기 효능감, 특수 교육 대상으로 사회 정서 발달에 대해서 연구물을 내놓은 적이 있다.